자, 이거 여러분 이거 풀 줄 알죠? y2 프라임 더하기 by는 0. 제네럴 솔루션 뭡니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여기 이렇게 솔루션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요 그 진동식이 그죠? 스프링은 ky로 나오고 액셀러레이션은 my로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댐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댐핑. 그 자동차에 쓰이는 쇼바 있죠, 그죠? 쇼바가 스프링하고 뭔가 유압 실린더의 이렇게 그 조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댐핑이라는 게 뭐냐면은 댐핑도 힘인데 댐핑은 댐핑 코이피션트, 댐핑 상수하고 스피드하고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력이 속도가 없으면 힘이 안 걸려.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은 저 힘이 더 세집니다.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있을 때 스프링을 그냥 밖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튕기죠, 그죠? 근데 물속에서 이렇게 튕기면은 이게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자전거나 이런 거에서 유압 쇼버가 뭐냐면은 차를 만약에 스프링만으로 달아버리면은 계속 통통 튕길 거 아니야, 그죠? 한번 튕겼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유압 실린더, 기름이나 이제 옛날에는 물을 썼나 보지. 이게 유압이 들어간 실린더로 한번 튕긴 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빠르면 빠를수록 속도를 더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댐핑이라고 하고, F 댐핑은 댐핑 코에피션트는 C로 표현을 해요. C, Y 프라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댐핑 이렇게 되고, 여기서 댐핑까지 더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식을 다시 쓰면은 얘로 넘어가는 게 0이 되고, 얘를 다시 m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죠. is equal to 0이고, 이걸 나눠주면은 m c 나누기 m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제 댐핑이 있어도 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homogeneous second order linear ODE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여기 이제 A하고 B는 스프링 컨스탄트 질량, 그 다음에 댐핑 상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KY 앞에도 플러스, 그치? 넘기면 플러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자, 언댐프드 시스템, 댐핑이 없는 경우는 요겁니다. 여기 이제 댐핑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실린더가 요 박스 안에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움직이면서 스프링의 움직임을 잡아주겠죠. 이게 이제 댐프드 시스템입니다. 보통 댐핑을 C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다 뭐의 원형이냐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이 식이 됩니다. 이 식. 다 이 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솔루션에 따라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프리 오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푸는 법은 이미 배웠죠. 풀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솔루션이.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 나와요. 이거 얘를 더 간단하게 만들면은 이거 다 상수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 B 사인 오메가의 T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식이. 결국엔 뭐냐면은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선형조합으로 나오는 거죠. 프리 오실레이션의 움직임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띠용띠용띠용 하면서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과 조합의 파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요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스프링 상수랑 질량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스프링 상수하고 질량을 할 때 당겼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업수학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당겼다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잖아. 근데 이 진동 운동에 스프링 상수 나오고 질량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식에 넣어서 푸른 다음에 y가 뭐냐면 이게 요거 0점 기준으로 밑에 있나 위에 있나 하는 위치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시간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당겼다 놨을 때 튕길 때 5초 뒤에 얘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로 풀면은 0.1초에 여기 있고 3초 뒤에 여기 있고,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얘의 정확한 위치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댐핑은 뭐냐면은 이게 얘를 물속에서 하는 거야,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댐핑이 없는 상태에서 당겼다 놓으면은 계속 이렇게 튕기겠죠, 그죠? 계속 튕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얘를 당겼다 놓으면은 왔다 이렇게 멈추겠지, 그지? 그게 이제 댐핑인 거야. 그게 여기 이제 힘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로 풀면은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얘로 풀면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오버 댐핑, 크리티컬 댐핑, 언더 댐핑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버 댐핑은 댐핑이 과하다 이 말이죠, 그죠? 크리티컬 댐핑은 뭐 치명타야? 댐핑 치명타 이런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시스템의 움직임을 보면은 봅시다.
확실히 위에랑 다르죠. 띠용띠용 하는 게 아니라 땡겼다 놓으면은 쭉 내려와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제 댐핑이 굉장히 과하다는 얘기예요. 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꿀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꿀은 물보다 찐득찐득하죠. 그죠? 거기서 더 찐득찐득하게 움직일 거 아니야. 점도가 높은 거. 꿀보다 점도가 높은 게 뭐가 있죠? 고추장? 고추장 안에서 스프링을 할 이유는 없죠. 그 다음에 자, 언더 댐핑을 봅시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오버 댐핑이 있고 크리티컬 댐핑이 있고 언더 댐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리 오실레이션이 있습니다. 언댐프드, 댐핑이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오버 댐핑 같은 경우에는 투 리얼 루트고 크리티컬 댐핑은 중근인 경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언더 댐핑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루트.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배우냐면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 푸는 법은 다 배웠어요. 그죠? 여기 다 있죠? 리얼 루트인 경우, 더블 루트인 경우 그냥 이제 해가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 요거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y2 프라임에 3y 프라임 2y 하면은 그냥 답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람다에 해당하는 a, b 놓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가지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은 오일러 컷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게 뭐 뻔하죠. 뭐 약간 형태 다른데 그것도 이제 푸는 법 알려주겠다 이거. 이제 수학자들은 항상 푸는 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다 풀 수가 있는데, 그죠? A하고 B가 상수인 경우에 특성 방정식의 개수에 따라서 뭐 해가 이미 다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여기 X가 하나 있어. 여기 X가 하나 있고 여기도 X의 제곱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X가 섞여 있었을 경우에 개수에 X가 들어간 거야 이제. 그래서 X 제곱이 있어가지고 뭔가 복잡하단 말이지.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푸냐면은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풉니다.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과정은 책에다 설명이 돼 있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일일이 식이 왜 이렇게 해서 나오는지 설명을 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이제 풀이 방법들이 많이 설명이 되는데 뒤에도 그냥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답이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푼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메서드 B를 얘기한 거예요. 공수가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 뒤에 가면은 어차피 그냥 상황에 맞는 답 넣기로 갑니다. 자, 일단 이 경우에는 이제 y를 x의 m승이라고 일단 둔다 이거지. 이제 xm 빼내면은 마찬가지로 특성 방정식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m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m 플러스 b는 0이라는 특성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m에 대해서 풀면은 근해 방정식을 써가지고 m에 대해서 풀면은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와. y가 뭐가 나오냐면은 m2 이렇게 나옵니다. 2 리얼 루트가 뭐냐면은 m1, m2겠죠, 그죠? m2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그냥 요 나온 식대로 m 넣으면은 요 식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h인 경우도 yh인 경우에는 c1 더하기 c2에 이게 약간 다른 게 로그 x의 ex가 아니라 x의 m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블 컨주게이트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더블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오일러 코시 상태, 그러니까 앞에 x제곱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더블 컨주게이트 복수수근이 나올 경우에는 마이너 프랙티컬 임포턴스래. 이거 뭡니까? 마이너 프랙티컬 임포턴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러고 있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론스키안이라는 게 나오는데 내가 얘기했듯이 existence of solution uniqueness를 이게 왜 자꾸 얘기하면 이거에 여러분 에너지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왜냐, 내가 기억나 정말.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나는 수업을 열심히 듣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치, 풀이 방식을 외우는 게 편한데 미나니가 얘기해준 게 딱 좋습니다. 풀이 방식을 그냥 외워야 되는데 되게 할 게 많을 것 같죠? 근데 생각해봐. 몇 개 안 돼. 세프로볼 OD, 이그젝트니스, 베르누이 방정식 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컨오더 리니어 OD의 개수가 상수인 경우에 특성 방정식의 중근 두 실수근 허근인 경우 뭐 한 7개밖에 안 되네. 요거만 풀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만 풀 줄 알면 이때까지 거의 배운 거예요. 이제 근데 아직 논 호모지니어스 안 배웠죠. 그래서 논 호모지니어스 RX가 살아있는 경우 풀이 방식 알면은 끝이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 타입이면 이렇게 풀고 저 타입은 저렇게 풀고 이거 아는 게 그냥 공수예요. 자, 근데 론스키는 중요해요.
론 스킨이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론 스킨이 뭐냐면은 론 스키안을 구할 줄만 알면 돼요. 왜냐면 론 스키안을 구해야지 뒤에 론 스키안으로 해를 구하는 게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때 론 스키안 W로 표현하고 뭐가 있냐면은 얘들로 얘기해요. 요 베이시스 이제는 요 H는 이제 여러분들 뭔 소린지 아니까 뺍시다. 그냥 이게 솔루션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올 때 론스키안의 요 솔루션들은 뭐로 표현되냐면은 y1 y2 프라임 더하기 y2 y1 프라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가 예를 들어서 투 리얼 루트일 경우에는 첫 번째 뭐 y는 첫 번째 익스포넨셜, 두 번째 익스포넨셜이죠, 그죠? 그거 미분한 거하고 곱해서 나오는 게 론스키안인데 이 론스키안을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론스키안을 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론스키안이 이렇게 구한다. 론스키안에서 마이너스 G. 론스키안에서 마이너스 G. 이게 나중에 배우는 크로스 프로덕트로 나오는 건데, 그치. 론스키안에서 마이너스고, 이거는 플러스가 맞아. 여기는 플러스가 많고, 론스키안은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지. 자, 논호모지니어스 OD 할 차례네. 자, 이게 이제 0이 아닌 거야, 이제. 0이 아니지, 이제. 0이 아니에요. 여기 R, X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논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 리니어 OD가 됩니다. 그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푸는 방법도 배우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내 뒤에 보니까 이거 P하고 X가 함수인 경우는 안 하고, P하고 Q가 또 이제 상수인 경우만 푼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로 시작한 다음에, 쫄지 말라니까.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자, 이거 풀어봅시다. 이러놓고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A, B, 이렇게 바뀝니다. 상수로. 쉽겠죠, 그죠? 상수로 바뀌면은. RX는 그대로 RX 남아있고. 여기 아마 A하고 B가 진짜 PX, QX인 경우는 우리가 안 푸는 것 같아. 딱 한 케이스, 앞에서 배운 오일러 코시인 경우에 굳이 따지자면 X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이제 P하고 Q로 X의 함수로 나오겠다, 그죠? X분의 1, X제곱분의 1. 그 경우에는 이제 PX, QX인 거고, 그거 말고는 2차 삼육방정식은 다 그냥 개수가 상수인 경우만 풀더라고. 자, 이 경우에 이제 제너럴 솔루션을 먼저 알아봅시다. 제너럴 솔루션을 이제 yx라고 하면은 요 yx 넣으면은 만족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y의 h x px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y의 h하고 y의 p를 더하면은 그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y의 h는 뭐냐면은 제너럴 솔루션 오브 호모지니어스 OD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어서 솔루션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은 yp는 아직 어떻게 배울지 안 배웠어요. 근데 yh는 뭐냐면은 일단 이 얘가 0이라고 두고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호모지니어스에 대해서. 논호모지니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개수를 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yp는 어떻게 구하는지 나중에 알려줍니다. 그거 이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이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논호모지니어스 식을 줬을 때, 그죠? 풀려면은 일단 요 yh는 이렇게 걔가 0이라고 두고 먼저 풀어야 되겠죠. 앞에서 배운 대로 뭐 이제 특성 방정식 만들어 가지고 뭐 제곱해서 뭐 디터미넌트해서 구하고, 그거 구하고 더하기 이제 yp만 구하면 되는 거지. yp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yp를 뭐라고 하냐면은 any solution이라 그러네. yp는 책에서도 얘기한다. 그냥 any solution, 뭐 그냥 yp는 그냥 이제 합쳐지는 솔루션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 자, 근데 어쨌든 how to get yp, yp만 구하면 다 구하죠, 그죠, 여러분? yp 구하면은 호모지니어스 yh 구한 다음에 yp 구하면 됩니다, 그죠?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라는 게 있어요. 단 이 경우에 개수가 상수일 경우에만 쓸 수 있어. 그게 뭐가 있냐면은 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는 세 가지 방법으로 솔루션을 구합니다. basic rule, 2번은 modification rule, 그 다음 3번은 sum rule. 이렇게 나오는데, basic rule로 뭘 구하냐면은 yp를 구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 되게 웃긴다, 여러분. 예, 보면은 basic rule로 yp를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냐면은 테이블
2.1 on 페이지 82야. 끝이야. 이러면 이제 세컨 오더 리니어 오더 끝이야. 뭐 이래. 그쵸, 그죠? 그래서 이거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예제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식이 뭐냐면은 y 2 프라임 더하기 y는 0.01 001 x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식에서 이 식을 보면은 이거 이제 풀어라 이거지. 그럼 제너럴 솔루션은 뭡니까? 제너럴 솔루션 이거죠, 그죠? 이 경우에 A가 얼마야? A는 0이죠, 그죠? B는 1이고 그 다음에 R, X가 뭐가 되냐면은 이거죠, 그죠? 이겁니다. RX가 이거예요.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은 YH 먼저 구해야 돼. YH를 구하려면은 이걸 먼저 구해야 돼요. 그죠? 이거 뭐지? 이게 뭐냐면은 호모지니어스일 경우의 솔루션이죠, 그죠? 자, 이제 YP를 찾아야 되는데 YP 찾으면 이제 YH, YP 두 개 다 하면 되죠, 그죠? YP 찾으려면은 RX가 필요합니다. RX가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RX가 이건데 테이블 예를 보면 뭐가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네. K의 X의 N승은 K의 N의 K는 상수죠, 그죠? N의 X의 N승 더하기 뭐 이렇게 간다는데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K0 이렇게 된다는데 N 이제 빼기 1씩 갑니다. 빼기 4 해서 뭐 이렇게 0까지 가는 거야. 계속 이제 하나씩 낮아지니까 K1의 X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요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이거죠, 그죠? 0.001.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게 뭐냐면은 2차식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일단 n이 2란 말이에요, 그죠? 2면은 그 다음에 이게 1 되겠죠, 이제. 그럼 x 1승이니까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x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x가 제곱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y의 p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왜냐면은 얘가 rx니까, 그죠? rx가 k의 x의 n승일 경우에 앞에 상수가 있고 x의 n승일 경우에 yp는 이렇게 각각 다른 걸로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요게 솔루션, 요게 식이 있으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솔루션은 얘죠, 그죠? 이거에 해당하는 솔루션은 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얘를 이 yx를 여기다 넣으면은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책에서 이제 ab지만 한 친구가 yh를 이미 구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넣습니다, 여기에. YH 대신에. 자, 이거를 이제 넣으면은 만족을 해야 되죠, 그죠? 이거를 여기다가 Y에다가 이 Y를 여기다 넣으면 만족해야 되잖아. 응? 이 Y를, 이 빨간 Y를, 여기 빨간 Y 넣으면은 이게 이퀄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 써보자, 이거. C1, C2가 0인 경우도, C1이 0이라서 얘가 없는 경우도 만족해야 되죠, 그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C2가 0인 경우도 만족해야 되고 C1, C2가 0인 경우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제너럴 솔루션은 아니지만 Y가 이거일 때도 만족해야 돼. 이거를 넣어도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Y2'을 구해보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Y2'은 2K2가 되죠, 그죠? 두 번 미분하면 이거 0 돼버리고 두 번 미분하면 날라가 버리고 2K2X에서 한 번 하면 X 날라가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Y는 A예요, 그죠? 그러면은 Y 더하기 Y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은 이거 더하기 이게 되고 Y 더하기 Y 프라임은 또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헷갈리죠? 얘랑 같아야 되죠?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막 이게 막 답이 식이 되기도 하고 식이 답이 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도 결국엔 같아야 되잖아.
같단 말이야. 수학이야. 수학은 맞아떨어져야 돼. 응? 그죠? 이게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수가 나옵니다. 이게 같으려면은 x제곱항만 살아있고 다 0이어야 돼.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은 1차 항은 0입니다. 다시 밑에 써보면은 이 k1은 0이에요. 0이야. 날라가죠.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가 0.00이니까 얘는 0.001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K2도 0.001이죠? 그러면은 0.002가 돼요. 그럼 K0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0.002가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대로 풀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K2가 0.001, K1은 0, 얘는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YP 다시 구하면은 YP에 넣어주자 이거지. YP는 0.001에 K1은 0이고 없어지고 빼기 0.00이죠, 그죠? 이거죠, 그죠? 여기서 Y는 뭐냐면은 Y는 YH 위에 구해놨지? 뭐 구한 거냐 푼 거냐 그냥 해버렸지, 그지? 이거 더하기 얘인 거야. 이거야. 이게 해입니다. 솔루션이에요. 풀었어. 뭐 이래. 다 풀었죠, 그죠? 이게 제너럴 솔루션의 이거의 제너럴 솔루션인 거야. 이게 뭐냐면은 베이직 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구한 다음에 요 RX를 테이블에서 찾고 RX를 테이블에서 찾고 찾은 거 테이블에 찾은 거 넣으면 끝이야. 이게 쉬워. 이렇게 쉬워.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교수님 그 테이블 2.1에 RX에 없는 식은 없는 RX가 만약에 막 뭐 익스포넨셜 X에 더하기 B에 Y 제곱에 막 복잡하면 그건 어떻게 풉니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못 푸는 거야. 이제 못 풀고 뒤에서 나오듯이 existence solution, 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수학자들이 또 대단해요. 이 테이블에 없는 거를 막 이렇게 바꿔줘서 또 테이블대로 풀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모디피케이션 룰하고 썸 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베이직 룰로 기본적으로 풀고, 자, 그래서 이제 모디피케이션 룰하고 썸 룰이 있는데, 모디피케이션 룰은 뭐냐면은 만약에 YP에다가 YP를 구했더니 YP가 YH랑 같아. 당황스럽죠, 그죠? 이 말 같으면은 더해져서 들어가 버리잖아. YP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YP에다가 X나 X제곱 곱하래. 뭐야 이거? 근데 됩니다, 이게. 희한해요. 자, 썸 룰은 뭐냐면은 만약에 RX가 테이블 2.1에 있는 함수들의 합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X제곱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 X 더하기 X제곱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때는 YP도 더하면 돼, 그 두 개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입니다. 리니어 컴비네이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학의 선형성이 이렇게 중요해. 모디피케이션으로 해서 X제곱을 곱하는 경우, 자, X제곱을 곱하는 경우가 아니라 X나 X제곱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곱해서 넣어서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X를 넣고 어떤 때는 X제곱을 넣는다 이런 게 없고 그냥 X하고 X, 근데 이제 X만 넣어서 T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X제곱 넣고 이거는 선택이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노가다로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예제 한번 풀어봐. 예제 한번 풀어보면 돼. X를 곱해도 돼. X를 곱해서 풀리면은 되는 거고 근데 X 넣어서 안 만족할 거야. 그때는 X제곱 넣어라 이건 거지. 그러니까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서드 B인 거야. 모델링입니다. 그 다음 뭐냐면은 forced oscillation. 이게 진짜죠. 자유진동은 뭐 그냥 간단한 거고 이제 우리가 힘을 줘서 진동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공명 얘기한 거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데 프리퀀시에 맞추면은 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작은 힘으로도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다. 진동, 기계공학의 꽃이죠, 그죠? 기계공학의 꽃입니다. 일단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forced oscillation은 이제 무슨 식이 되냐면은 이게 0이면은 프리 오실레이션이고 여기 이제 RX가 들어가는 거예요. X인데 보통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T입니다. RT로 나와요. 그리고 보통 RT 텀은 F0 코사인 오메가 T로 주어집니다. 좀 복잡한 것 같죠?
F0가 뭐냐면 이제 초기 힘이고 최대치 힘이에요. 힘을 코사인 오메가가 뭐냐면 이제 오메가가 프리퀀시가 아니고 오메가가 그 뭐라 그러지? 피리어디시티인가? 그 주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외력을 주는 거야. 이 스프링 댐퍼 액셀러레이션 시스템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댐핑이 없는 경우에는 요 CY가 0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그냥 간단히 쓰면 뭐가 되냐면은 이거야, 이거. C 나누기 M 상수죠, 그죠? 얘를 그냥 A라고 두고 얘를 그냥 B라고 둡시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C1이라고 둬요. C1이라고 두지 말고 뭐라고 두냐면은 그냥 K라고 둡시다. K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두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YH는 모르겠어요. YH는 이제 요 두 개에 따라서 뭐 익스포넨셜 뭐 이렇게 결정되죠, 그죠? 요거 0에 따라서 YP부터 구해보면은 YH는 그냥 호모지니스로 구하면 되고 YP는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K 코사인 오메가 X 그러니까 T로 바뀌죠, 그죠? 더하기 M 사인 오메가 X인데 X가 T니까 우린 이렇게 나옵니다. YP가 그죠? 자, YH는 뭐냐면은 앞에서 여기서 풀었죠, 그죠? 그러니까 YH는 이거거나 또 가져오자. 이렇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요 개수 A, B, C 나누기 M 요거 스프링하고 댐핑에 따라서 YH는 요걸로 구하고 YH는 요걸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더하죠,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YP가 여기서 요 코사인 사인 있고 코사인 사인을 겹치면은 요 YP에 X를 곱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오버댐핑, 크리티컬 댐핑, 언더댐핑인 경우에 자 댐핑 있는 요 세 가지 경우에 이게 YP죠, 그죠? YP 더하면 되죠? 단 여기서 뭘 바꿔줘야 될까, 여러분? 이거를 X가 아니라 T로 다 바꿔줘야 되죠, 그죠?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볼 거니까. 자, 이 경우에 이거 E의 AT 얘도 이게 그냥 C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겹치잖아, 오메가가. 언댐프드일 경우에는 C가 0입니다. 그래서 요 C가 0이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언댐프드인 경우에는 얘가 날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댐프드인 경우에는 이 식이 나오는 거지. 힘이 왜 삼각함수 형태로 표현되냐면은 그 코사인 그래프가 1부터 시작하죠, 그죠? 참고로 하나씩 설명해 줄게. 오메가 좋은 질문이에요. 그치, 그렇게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지. where 오메가는 프리퀀시라고 하고 힘을 왜 삼각함수로 하냐면은 자 스프링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힘을 한 번만 줄 수 있어. 그냥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F 코사인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가 0이 되면 돼요. 오메가가 0이면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힘을 준 거야. 아니, 고정돼 있을 때 당기거나 내리거나,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열에서부터 에너지를 얻는 거랑도 관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얻는 열, 에너지, 내가 기계공학은 무엇인가라는 동영상을 보라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가 보통 열을 어디서 얻냐면은 이를 어디서 얻냐면은 열에서 얻어요. 그래서 이를 열에서 얻는데 열에서 얻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열에 의한 팽창입니다. 팽창하면은 우리가 움직이니까 E를 얻는 거예요. 팽창하면은 움직이니까 E를 얻는 겁니다. 근데 뭐 연소나 뭐 이런 걸로 한번 피스톤을 밀어버리면은 다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통 회전 운동으로 많이 변화를 시키죠. 근데 내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지만 끊어졌다. 얘를 시간을 따라서 그리면은 내가 이제 자 위아래로만 움직이죠. 위아래로만 반대네.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시간에 따라서 내가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죠? 시간축을 왼쪽으로 쭉 진행을 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간축에 따라서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애를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 말로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가 이미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지 이제. 게다가 사인 함수의 x 그거를 시간으로 바꾸고
이 주기를 W로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빨리 움직이건 천천히 움직이건 그런 움직이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주는 힘을 수학적으로 한 줄로 제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인, 코사인 함수, 상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상각함수를 쓰는 거예요. 답이 됐나 모르겠네. 상각함수 이거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 왜 배우냐 하는데 자동차 엔진도 그렇고 대부분 열기관 모든 기계적인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주기를 가진다는 얘기고 그런 주기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한 줄로 간단하게 제일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상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경우, 크게 움직이는 경우 그 상각함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는 사인과 코사인의 선형조합으로 아무리 복잡한 파형도 다 포함할 수 있게 되는,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퓨리의 변환이라는 건데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yp가 자 테이블에서는 k하고 m인데 이걸 ab로 표현해도 문제는 없겠죠, 그죠? 어차피 상수니까 ab라는 뜻이에요. undetermined coefficient로 써가지고 넣으면은 ab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ab는 여기 ab가 아닙니다. 이거 이제 요 c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ab 나오면은 yp는 구해지죠, 그죠? 이제 yp는 이렇게 구해지고 a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고 yh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두 케이스가 되는 거지. 이제 정리됐다. yh는 이렇게 댐프드, 언댐프드 두 개로 구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메가 제로라는 게 나와요. 오메가 제로 루트의 스프링 상수 나누기 질량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요 경우에 yh하고 yp를 구하면은 이 경우에 y는 이렇게 나오고 이 경우에 이제 댐프드 c가 0인 경우죠, 그죠? 만약에 c가 0인 경우에 y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요게 뭐냐면은 진동의 파형이에요. 외부에서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식으로 힘을 계속 줄 때 이 yt가 뭐냐면은 얘의 포지션인 거지. 언댐프드니까 이 경우겠다, 그죠? 외력으로 얘를 반복적으로 힘을 줘서 이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yt가 뭐냐면은 y에 따른 얘의 포지션이죠, 그죠? when omega is equal to 오메가 제로. 이게 이제 오메가 제로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식에서 이게 0이 되거든. 그러면은 y t 값이 뭐가 됩니까? 이 식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y의 포지션이란 말이야. 코사인하고 요거의 조합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포지션이 시간에 따라서 진동을 하겠죠, 그죠? 진동을 하는데 내가 주는 오메가 힘을 주는 주파수 프리퀀시를 k 나누기 m 스프링 스티프니스의 질량에 비례하는 걸로 주파수를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두 번째 텀이 뭐가 됩니까? 이 두 번째 텀이 분자 분모에서 분모가 0이 되면은 뭐가 돼요? 분모가 0이 가까이 되면은 그 숫자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무한대로 가죠. 그죠? 무한대로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의 질량하고 스프링 컨스턴트 K 그거의 루트 값에 해당하는 프리퀀시로 내가 진동을 주면은 이 시스템의 진동 시간에 따른 Y 포지션은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현실에서 만들어진 스프링 이런 시스템이 질량의 위치가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실제로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무한대로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고유진동세대를 주면은 Y의 포지션이 실제 솔루션은 이게 무한대로 간다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 프리퀀시로 계속 주면 이 반응하는 시스템이 무한대로 못 가기 때문에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수학적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시스템의 스티프니스하고 주는 진동, 질량을 알고 내가 주는 프리퀀시를 솔루션에서 보면은 주는 프리퀀시가 시스템의 요 W0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내추럴 프리퀀시라 그래요. 내추럴 프리퀀시. 얘 맞춰서 주면은 힘의 크기랑은 상관없어. 재밌는 게 F0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F0를 무한대로 줘도 시스템 Y의 위치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죠? F0 힘을 무한대로 줘도 무한대로 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힘만 무한대로 준다고 위치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스프링을 끝까지 센 힘으로 잡아 당긴다고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답 나온 걸 보면은 프리퀀시를 내추럴 프리퀀시로 줘도 시스템의 위치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간단 말은 길게 당긴단 말이죠. 이 시스템을 내가 힘으로 길게 당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서뜨릴 수도 있지만
이게 Y의 포지션이죠. 그죠? 힘이 F0가 점점 커지면 Y0가 점점 커집니다. 부러질 거예요. 이렇게. F0로 부실 수도 있지만 보면 F0랑 상관없이 주는 프리퀀시만으로도 포지션을 무한대로 그러니까 부실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좀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올려준 유튜브 동영상 보면 다리가 무너지죠. 그죠? 그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다리를 튼튼하게 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다리를 보강하면 안 부서졌을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리를 부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다리를 이제 밖에서 바람이 분단 말이야. 바람이 엄청 센 거야. 그게 F0죠, 그죠? 바람이 세면은 다리가 움직입니다. 더 세면은 더 많이 움직이겠죠. 바람이 정말 세면은 정말 많이 움직이다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계, YT 시계 F0입니다. 주는 힘이 커지는 거지. 근데 힘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로 루트 KM만큼의 힘을 적은 힘을 주더라도 건들면은 이게 힘하고 상관없이 YT의 포지션이 점점 커져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치? 유리잔이 목소리로 깨는 거랑도 같은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다리를 설계할 때 힘을 버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리 항상 바람이 불죠. 그죠? 바람 불면은 휘잉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또 불면 이게 바람이 부는 대부분의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 시스템의 스티프니스하고 질량이 이 바람이 부는 어떤 그런 프리퀀시들하고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은 아무리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돌다리고 굉장히 튼튼해. 탱크도 지나가는 다리인데 그 위를 독일 군인들이 발 박자 맞춰서 걸었던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게 고유진동수를 쳐가지고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실제로 군대에서 다리 건널 때는 발을 안 맞춥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고유진동수다 이게 아니라 앞에서 보면 방식대로 이런 논호모지니어스 ODE의 외력이 프리퀀시로 주어지는 데 따라서 솔루션으로 구하면은 요 식이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진동이 다시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힘만으로 포지션, YT가 포지션이죠. 그죠? 시간에 따른 포지션. 힘만으로도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래서 힘이 무한대가 되면은 시스템의 포지션이 무한대로 가고 부서지지만 힘하고 상관없이 힘이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내추럴 프리퀀시를 맞추면은 포지션을 무한히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2차 논 호모지니어스 상미분 방정식으로 완벽하게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그죠? 그 다음에 댐프드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댐핑이 있으니까 언댐프드인 경우고 댐핑이 있으면은 이렇게 내추럴 프리퀀시만으로는 댐핑에 갔다가 이게 진동이 하다가 다시 댐핑 때문에 저항 때문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댐프드 프리 오실레이션이 나오는데 언댐프드에서 중요한 거는 내추럴 프리퀀시고 그래서 이 언댐프드는 굳이 이거를 푼다기보다는 이 내추럴 프리퀀시의 개념만 알면 됩니다. 진동에서 다시 할 거니까. 어쨌든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어떤 위치를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죠? 움직이는 거. 근데 이제 언댐프드 오실레이션에서는 진동을 주면은 부서져 버린다. 근데 당연히 댐핑이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마찰 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여전히 부서지겠지만 근데 이제 오히려 또 내추럴 프리퀀시를 역으로 이용하면은 댐프드 시스템에 내추럴 프리퀀시를 적용하면은 굉장히 작은 힘으로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내가 얘를 센 힘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 스프링 매스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를 이용해서도 시스템에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적은 힘으로 큰 시스템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프랙티컬 레조넌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페이즈 앵글 그 다음에 페이즈 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